안녕하세요. 친절한 영양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좀 조기 폐경 되신 분들에게 좀 반짝 희망을 좀 드릴 수 있는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분은 만 42세시고요. 굉장히 보내주신 내용이 많은데 자궁 내막증 수술을 그러니까 40세 때 2년 조금 40세 때 정도 하셨고, 그리고 비잔이라고 하는 프로게스테론 합성 물질이 있거든요. 약물을 그거를 드신 거예요. 왜 자궁 내막증에 비잔을 처방이 됐고 2년 넘게 드셨냐면, 자궁 내막증은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의 대표적인 증상이 자궁 내막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아서 자궁 내막처럼 몸이 전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궁 내막도 더 내막처럼 되고, 자궁 바깥이 그럴 수도 있고, 위가 자궁 내막처럼 될 수 있고요. 에스트로겐이 넘쳐서 흘러서 마치 자궁 상태를 만들어내는 조직으로 바꾸는 거를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는데, 주로 가장 가까운 게 자궁 내막이잖아요. 그래서 자궁 내막에 생기는 건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요. 자궁 내막증은 자궁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에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의 활성으로 자궁 내막처럼 조직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프로게스테론으로 견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을 2년 넘게 복용을 하셨고, 또 불면증도 있으셨고요. 그런데 생리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생리를 하고, 그리고 저한테 연락 주셨던 게 한 3개월 정도 지나서예요. 그리고 검사를 했더니 FSH가 23.8, 그리고 AMH라 그래서 난소 기능 검사가 있다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난소 나이, 난소의 기능을 평가하는 건데 0.12면 거의 폐경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숫자로 올라와야 줘야 되는데, 이게 1 밑으로 떨어지면 거의 폐경에 가까워졌다. 그리고 0.12는 굉장히 낮은 수치다. 그래서 많이 낮아 있는 상태인데, 제가 오늘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분이 3년 전에도 AMH 검사를 하셨던 거예요. 뭔가 계속 산부인과 질환이 생기다 보니까 난소의 기능을 검사했는데 그때도 0.34였어요. 거의 그냥 폐경계와 가까운 그 수치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질병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프로게스테론이 많아서 생기는 질환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뭐 제가 본 적은 없어요. 대부분 에스트로겐이 많아지고 프로게스테론이 적어져서 생기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생리통, 월경전 증후군, 자궁 내막증, 자궁 근종, 더 나아가서는 유방암이거든요. 이 간극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줄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에스트로겐을 내리는 방법은 사실 현실적으로 음식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없지만, 또 간단한 방법이 있잖아요. 얘를 올리는 방법. 그런데 요것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리 몸의 대사 환경이 좋아져야 올라가는 거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약물을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임기 여성한테 에스트로겐을 줄이는 약을 없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얘는 내리지 못하니까 얘를 올리는 약을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맞춘 건데, 과연 근본적으로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안 되고 에스트로겐이 너무 과잉돼서 생긴 이 불균형을 프로게스테론을 합성으로 프로게스테론을 넣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난소나 부신에서 우리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호르몬을 지금 부족하니까 못 만들어낸다고 판단을 하고 호르몬제를 넣어버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는 호르몬이 충분하구나, 프로게스테론이 충분하구나, 내가 난소나 부신을 자극해서 호르몬을 만들으라고 자극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뇌는 인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소의 기능이 막 좋아질까요? 아니면 나빠질까요? 저는 이게 그거에 대한 약물을 썼기 때문에 난소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보고를 본 적은 없지만, 저는 제 느낌상, 제 경험상 호르몬이라는 건 내 몸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냥
어거지로 넣으면 오히려 난소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건 저의 견해입니다. 이분도 이 불균형을 이런 식으로 해소를 했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영양 관리를 했다 그러면 독성 에스트로겐을 줄일 수 있는 뭐 오메가3라든가 뭐 유산균,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넣어서 독성 에스트로겐을 조금 낮춰주고 프로게스테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줄인과 동시에 또 프로게스테론 합성을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합성 과정을 도와주는 또 프리페민이라는 제제가 있어요. 호르몬제가 아니에요. 내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양이작용을 가지고 있는 제제를 넣어서 스스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조금 독성을 내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가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리는 거고, 그래서 생리통 그 개선이나 이런 치료에 영양소가 어떻게 관여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사실 여성질환 편 제일 아래쪽에 제일 먼저 올린 거에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리를 안 해요. 그러면 피임약 처방되거든요. 피임약 드시면 무조건 생리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만 생각을 해봐도 피임약은 뭘까요? 임신을 안 하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임신을 하려면 생리를 해야 돼요. 근데 임신을 안 하게 하는 약제를 먹어서 생리를 한다. 그럼 그 생리가 무슨 생리예요? 가짜 생리잖아요. 임신을 못하게 하는 생리잖아요. 그래서 생리는 하긴 했는데 생리가 안 와서 무월경으로 갔더니 피임약을 처방을 해주고, 피임약은 임신이 안 되는 약이고, 그런데 생리는 하고. 너무 복잡하죠. 너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으로 프로게스테론이나 피임약을 쓰는 거. 그러니까 피임약의 주성분은 프로게스테론이거든요. 이렇게 쓰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몸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자연속으로 나올 수 있게 내 장기의 기능을 좀 살려주고 어떤 영양소가 도움이 될 수 있나를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방안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런 상태에서 또 굉장히 불편하신 게 많아요. 신장 결석 수술도 하셨고요. 자궁 내막증 수술 후에 비잔 아까 프로게스테론 성분을 2년 넘게 복용하다 몸이 계속 안 좋아져서 중단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프로게스테론은요, 굉장히 우리 몸에 유익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체중이 증가되거나 지방 축적을 억제시키는데 합성의 그 프로게스테론은 지방 축적을 증가시켜요, 오히려. 거꾸로잖아요. 그러니까 합성된 거하고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하고는 정말 너무 비슷한 일을, 그 목적은 같을 수 있지만 그 나머지 일들이 너무 다른 일들을 하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아서 중단을 했고요. 그리고 3년 전에는 난자 냉동을 할까 검사를 했는데, 그때 검사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AMH를 검사를 하니까 0.34, 너무나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공남포가 그 남포를 냉동시킬 수 있는 남포가 너무 적어서 냉동도 못했고요. 그리고 비잔을 복용한 이후부터는 건강검진 시에 골 감소증이 생기기 시작했고, 몸이 계속 안 좋아서 흑염소를 먹으니까 조금 회복이 됐고, 근데 홍삼은 몸에 안 맞았다. 사실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있는 분들이 홍삼이 별로 좋지 않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홍삼이 우리나라 특산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홍삼에 대한 그 부정적인 연구 논문은 사실 발표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언젠가 유방암 학회 의사 선생님들 학회에 청강을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교수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이거는 그 임상 그 데이터입니다. 홍삼을 장기간 오래 드셨던 분들한테 근종이나 내막증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보고를 하신 거를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홍삼은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몸을 좀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는 시절에는, 그 시대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영양분 과잉 상태잖아요. 어쩌면 뭔가를 보태기보다는 해독, 뭔가 우리 몸에서 독소를 빼내는 쪽으로 가야 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홍삼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뭔가 보호한다 이런 개념보다 얼마나 깨끗하게 정화하느냐가 더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홍삼은 몸에 안 맞으셨다는 표현을 하셨고요. 언제부턴간 예민해지고 불면증이 심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고 목, 등 통증이 심해서 치료 안 해본 게 없다.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경 차단술 주사도 맞았고 체외 충격파도 했습니다.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서 각막염, 눈 다래끼, 입술 포진 등 염증이 많이 생기고 기운도 없습니다. 작년에는 이석증과 전정신경염이 생겨서 지금까지도 어지럽습니다. 운동을 원래 좋아하는데 어지럼증, 면역력 감소 등 걱정이 돼서 현재는 재활 필라테스와 가끔 걷기만 하고 있어요.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 처방받아서 먹는 중입니다. 병원에서 호르몬 치료를 하자고 했는데 유방에 결절도 있다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일단 생리 유도 주사와 태반 주사만 2대 맞고 왔습니다. 사실 저는 생리 유도 주사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리 유도 주사를 맞아서 생리를 한들 그게 장기 난소의 기능이나 진짜 생리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는데 앞으로 호르몬 약을 먹어야 할지 고민도 되고 그냥 몸 컨디션 자체가 안 좋기도 하고 먹는 것도 잘 못 챙겨 먹는 것 같아서 영양제 복용하고 싶었는데 유튜브 보다가 알게 되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솔직히 차라리 조기 폐경 증상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그냥 편해졌어요. 맨날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을까 정말 걱정이 많았거든요. 아직 결혼 계획은 없지만 조기 폐경이라니 걱정이 많네요. 체력이 안 돼서 점점 일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삶의 질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제가 요즘에는 상담을 하다 보면 고민 상담 같은 건강 상담인데 정서적인 고민 상담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도 본인이 어떤 호르몬 분비력이나 이런 불균형 때문에 몸이 막 쇠약해지고 있었던 걸 오히려 그걸 진단받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시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어떻게 큰 병이 있나 보다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아직은 난소 기능이 FSH가 23.8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저는 희망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장담 드릴 수는 없지만 좀 잘 관리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너무 우선은 좀 희망이 생긴다고 하셔서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난 상담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드렸더니 잘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컨디션도 많이 좀 좋아지셨는데 아직 뭐 생리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드시는 게 많아서 좀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불편해도 참고 드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채 안 됐는데 연락을 하셨어요. 저 오늘 생리가 왔어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영양소 관리한 지 35일 만에 생리를 시작했네요. 그래서 너무나 저도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래요. 좋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달은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한 26일 만인가요? 한 26일 만에 생리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2번째 생리를 잘 하고 계시는 환자분의 개선 사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 달 만에, 2달 만에 딱딱 오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우선은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분비가 조금 도와주면 잘 되실 수 있는 아주 그 폐경기에 딱 즈음에 있었다는 거, 갱년기 즈음에 있었기 때문에 좀 이것도 가능하다 싶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지나면 이렇게 빨리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한테 가장 좋은 거는 우선 삶의 질이 너무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뭐 어지럽짐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갱년기 증상이 좀 이라는 걸 사실을 알고 지금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되셔서 많이 활력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시는 분의 사례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내가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하니까 프로게스테론을 넣어줘야지, 사실은 저는 그런 발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몸에서 프로게스테론을 분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에스트로겐을 넣더라도 좀 좋은 에스트로겐을 낼 수 있을까, 이렇게 근본적인 해결책에 좀 접근하신다면 더 좋고 부작용 없이 생활하시면서 개선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긴 영상이었는데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